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S&P 500이 70%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주장하는 게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폭락을 존 허스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 폭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과거에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기 전에 경고를 해서 적중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침체와 주가 폭락의 경고 신호가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존 허스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이제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기술주가 83% 급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 정확하게 8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83%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지수가 83% 꺾였어요. 그리고 2000년에 앞으로 S&P 500이 향후 10년 동안 수익이 안 날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적중을 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예측을 했고 40% 하락할 수 있다 해서 55% 하락할 수 있다로 관점 수정했는데 결국은 실제로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버블 감별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S&P 500 70% 폭락할 거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나 주가에 대한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는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존 허스만은 미국의 자선가이자 경제학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다. 스탠포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무려. 그래서 학력도 좋고 그다음에 경력도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더 대박인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거의 8조 원 정도 되는 헤지펀드를 운용을 했었다. 이 정도면은 월가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수준의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8조 원이라는 돈을 관리할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 이 사람이 운영했으면 이 정도 규모면은 우리나라 거의 탑급이죠, 거의.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헤지펀드까지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입지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 오늘 그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엔비디아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먼저 이런 이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LEI라고 해서 경기 선행지수라는 지표입니다.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경제나 주가의 나침반이 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떨어지면 주가도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지표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몇 달째 떨어지고 있냐? 29개월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29개월 동안 떨어지고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어요, 이 지수가.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고서 경제 침체가 안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 지표가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는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1990년 경제 침체, 그다음에 1970, 80년대 경제 침체들 무조건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경제 침체가 터졌어요. 시간이 문제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벌써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인 LEI 이 지표는 심지어 되게 신뢰도가 높은 지표거든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쓰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 존 허스만이라는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지수가 크게 붕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0% 온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요 경고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2021년 연말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주가 폭락하기 전부터 앞으로 이제 진짜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아무리 이제 약해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 거다. 근데 최소 제가 봤을 땐 금융위기 2배 이상 사이즈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근거들도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천 가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 리스크 이런 것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걸 좀 이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경제 위기의 리스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도 주가는 심리나 아니면은 버블, 광기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면 정말 반도체나 엔비디아 쪽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 짧게 잡고 접근하셔라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전 세계 종목 다 빠져요. 근데 다른 종목들 안 올릴 때 엔비디아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주도주들 빼고는 지금 매매할 게 없다.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꼭 충실히 좀 이제 들어주시고 쇼츠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쇼츠만 보면은 엔비디아 무조건 지금 당장 폭락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쇼츠만 보고 저를 판단하는 거는 마치 전단지를 보고서 그 가게가 맛있을지 맛없을지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롱폼에서 이렇게 쭉 편집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깊게 들어보시면은 좋은 데이터도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관점도 참고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참 시장이 요상한 시장이기는 한 게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서 이제 엔비디아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요게 좀 이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상장된 주식 개수랑 펀드 개수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펀드 개수가 주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펀드 개수가 주식 개수보다 더 많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을 담는 바구니가 펀드잖아요. 근데 주식보다 그러니까 계란보다 계란을 담는 바구니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뭔가 광기 내지는 버블 아니면은 뭔가 위험 신호, 과열 신호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주식이 1000개인데 펀드가 1100개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이제 펀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열렸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투자를 안 하고 펀드에 투자를 해야지, 기술주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해서 펀드에 투자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펀드는 본질적으로 이제 바구니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주식을 담는 바구니에 불과한데 여기에 이제 돈이 다 쏠리고 심지어 주식의 개수보다 펀드 개수가 더 많아지는, 즉 금융회사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상품을 양산해서 찍어내가지고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자, 엔비디아로 넘어올 건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꽤나 큰 추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12% 떨어졌죠. 115달러에 샀는데 이제 팔아야 함? 며칠 새에 12% 급락한 엔비디아에서 서학개미들 멘붕. 최근에 이제 회사원들 전용 애플리케이션 있죠. 블라인드에도 보면은 엔비디아나 코인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코인 진짜 나 지금 30억 어너치 샀는데 지금 10억까지 까였다. 너네 이거 손절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막 사람들이 자 엔비디아 샀는데 물렸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빗댄스 대출해서 투자했는데 망했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3일 동안 가파른 추세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근데 워낙에 고점에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올라탔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곡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딱 리포트 나오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 80% 대폭락 나올 수도 있다. 닷컴 버블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묻혔었는데 엔비디아가 3일 연속으로 후두둑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부정적인 뷰를 말했었던 이런 리포트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급등을 한 만큼 현재 고평가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대비 2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PER도 너무 이제 높다.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진짜 사람들이 겁먹을 만할 수는 있는 게 엔비디아의 202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의 차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10% 이상 하락한 적이 하락장 때 빼고는 없어요. 2022년에 비트코인 8,000에서 2,000 정도 갈 때까지 그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비트도 많이 빠지고 이랬잖아요. 거의 한 거진 1년 동안 단기 하락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최대 많이 빠졌을 때가 14%가 빠졌거든요. 3일 동안.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엔비디아가 이 정도까지 빠진 적은 없는데 지금 3일 만에 무려 13%가 빠졌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건 맞다. 엔비디아가. 이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짐반꿀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CNBC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있는데 이 양반이 뭐만 얘기하면 다 반대로 가요. 진짜 기적적일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반대로 가는데 이 사람이 엔비디아 매매하지 말고 소유를 해라, 장기 투자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핵 멀리 날아갈 거다, 이 돈 수익 많이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3일 동안 13%,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역사상 정말 쉽지 않은 수준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뷰에 대한 관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버블이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질 때 됐다, 이제 붕괴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 힘을 이제 더해줄 수 있는, 보태줄 수 있는 자료가 이건데, 자, 시스코가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비교해봤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이제 80%더 높게 거래가 됐대요. 닷컴 버블 당시에 진짜 핵 말도 안 되게 과열이 됐었던 종목이 시스코거든요.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냐? 80%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다? 98%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세로 상승을 했다. 근데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보다도 훨씬 더 높은 추세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상승을 했다. 과도할 정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표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1990년 이래로 200일 동안 이렇게나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은 한 번도 없었다. 엔비디아 빼고는. 닷컴 버블 당시에 가장 버블이 심했었던 시스코마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엔비디아는 그것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는 자료고요. 블룸버그 출처인 자료이기 때문에 꽤나 또 신뢰할 만한 자료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관점도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야, 엔비디아는 버블이야. 왜 버블인가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전문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엔비디아의 매출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0빌리언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매출이 1000억 달러가 늘었다. 매출이 지금까지 거진 한 2년 반 정도 동안 매출이 100억 달러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설비 투자는 540억 달러밖에 안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의 제품을 쓰는 곳들은 540억 달러어치밖에 설비 투자를 안 했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어떻게 1000억 달러가 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데이터 센터에서 설비 투자를 540억을 했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어떻게 1000억이 느냐, 매출이 너무 과대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2000년 초 정도 당시에 엘론 사태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엘론이라고 되게 이제 건실해 보이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엘론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이 장부를 조작했던 거예요. 재무제표가 조작된, 너무나도 지나치게 매출이 뻥튀기 된 이제 재무제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시는데, 엘론 사태처럼 매출이 조작된 게 아니냐. 왜냐? 엔비디아의 제품을 쓰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설비 투자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수준으로 매출이 늘었다. 어떻게 2배가 느냐? 이거 뭔가 매출이 뭔가 너무 지나치게 뻥튀기 돼서 이제 계산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재밌는 어떤 데이터가 되실 것 같고, 지금 사실 시장이 조정 받을 때는 됐어요.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콜옵션이라는 이제 투자 상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승에 투기를 하는 투기 상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도 한 큐에 1억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콜옵션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상승 투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콜옵션, 지금 전체 미국에서 거래되는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제로데이 옵션이거든요. 제로데이 옵션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24시간 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상품이에요. 즉 24시간 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날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투기 상품인 거죠. 근데 그 투기 상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렸다. 지금 2021년에 주가가 꼭지 찍고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던 때가 있거든요. 2022년 내내 시장이 하락했었는데, 그때 수준까지 콜옵션 수준이 올라왔다. 콜옵션 물량이 그때만큼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 켜고 상승에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좀 한번 자세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 표가 2021년 이제 하반기쯤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2021년 10월 당시에 고점을 찍었는데, 상승 투기 자금이 고점을 찍을 때 어땠냐? 시장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상승 투기 자금이 빠지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하락하죠.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30% 이상 빠졌고, 개별 종목들 반토막 이상 나거나 70%, 90% 이렇게 기술주들이 빠졌고요.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8천에서 2천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다? 그때 당시 수준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에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버블이 붕괴한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높겠죠. 왜냐? 상승에 미친 듯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결국 빠지더라. 데이터는 과학이죠. 왜 그러냐? 사람들의 욕심은 역사가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이 극에 달았었던 때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를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 이렇게 좀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왜 제가 계속 엔비디아,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지나고 보면 엔비디아보다 투자할 만한 데가 딱히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돈이 다 엔비디아에 몰리고 있어요.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인도, 일본,
중국의 시가총액입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주식시장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가들의 시가총액보다 어떻게 해요? 미국에 단 7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애플, 뭐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 합친 건데 이 빅테크 7종목이 나머지 주식시장 이제 시가총액들 얘네 각 국가들이 합치는 거 인도 시가총액 이제 독일 시가총액, 뭐 중국 시가총액 얘네들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주식시장을 따라잡을 정도로 얘네 7종목의 상승 추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전 세계의 돈들이 다 일로 몰려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 뭔가 잡을 시기가 아니고 다시 뭔가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 잡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이런 거 빼고는 지금 살 종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왜냐? 돈들이 다 열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엔비디아 차트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3일 동안 1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로는 지금 2.5% 정도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40달러에서 150달러 부근에서 이제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대 연봉 찍고 그다음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 열리고서 한번 봐야겠지만 요 이제 전고 부근 다시 회복해주면서 140달러 부근을 이제 다시 회복을 안 해주면 조금 머리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일 동안 하락이 나온 힘이 굉장히 좀 세요. 생각보다 지금까지 상승을 할 때 힘보다 하락할 때 힘이 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절을 하셨어야 된다고 한다면 116달러 부근에서 127달러 부근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여기서 이미 익절이 나왔어야 돼요. 내지는 손절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자르고 나왔어야 됐고 다시 상승할 때 잡더라도 단기 매매는 이제 돌파할 때 잡고 이제 떨어지면 익절이나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늦어도 여기서는 익절이나 손절 즉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못 잘라냈어도 겁을 굳이 안 먹으셔도 되는 게 100달러 부근만 지켜지면은 그래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강한 편이에요. 제가 방금까지 보여드린 이제 금융 데이터 같은 것들은 중장기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달러 부근만 지켜지면 추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를 때도 정말 천정부지로 쉽게 올랐지만 떨어질 때도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제 라이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지금 시총이 4천조 정도 됐었거든요. 고점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 8천조 간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몇 천조 원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천조 원이든 2천조 원이든 들어와야 뭐 시총이 짬뽕 돼가지고 8천조 원이 되는데 그 돈이 정말 쉽게 들어오긴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자마자 바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이게 뭔가 인간 지표라는 게 있지 않나. 옛날에도 제 방송에서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라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가 와 진짜 엔비디아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200만 원 간다고요? 제가 이렇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분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에코프로가 꺾여가지고 지금까지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시총 8천조라는 말씀을 하신 분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불안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엔비디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떨어지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부터 해서 전 세계 이제 웬만한 대부분 종목이 다 빠지는 추세로 가게 돼요. 엔비디아의 하락 추세를 거스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의 추세를 되게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 추세에 하락 압력 받으니까 어때요? 비트코인도 동시에 하방 압력 받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이제 투자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 계속 추적해 보면서 여러분들 도움되실 만한 지표들, 데이터들 그리고 관점들 계속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